지난 24일 전국 교회에 내려졌던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첫 주일 교회 분위기와 이슈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한뜻을 모아 본격적인 차별금지법 저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성범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내부고발 공익신고자 교직원 A씨가 모 부흥단체 소속 지인들을 교직원 공제회에 불법 가입시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교연이 정부의 북한 인권운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교연은 정부의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말 동안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24일 또 지난 금요일이죠. 확진자 수가 113명으로 115일 만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확진자 중 86명이 해외 유입의 경우였습니다. 특히 이라크가 36명, 러시아가 34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지난 25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58명 증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46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현재로서는 해외 유입이 확진자 수 증가의 주 원인이 되고 있지만 지역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일은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맞은 첫 주일이었는데요. 교회 분위기는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든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교회들은 소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됐어도 방역수칙 준수에 더 만전을 기했는데요. 좌석 거리 두기를 시행하거나 전 교인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교회에 따라 실제로 예배 후에 잠시 소모임을 갖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따르는 데 더해 식사는 절대 금하면서 모임 시간은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소모임을 통해 교인들은 그동안 못다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교회 소모임이 까다롭게 방역 수칙을 따르는 데 대해 다른 외부 소모임보다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네.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법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소모임 금지법이 좀 공평하지 못한 것 같고, 왜냐면은 PC방이나 사람 좀 많이 가는 곳은 QR코드만 찍고 열체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금지법을 적용되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외부에서 모이기보다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 비교적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교회에서 모임을 진행하길 권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국교회가 방역 지침 준수에 얼마나 잘 따르고 있고 또 자신을 보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교회가 또 잘 따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QR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한 것일 텐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네, 좀 초반에는 또 혼란을 겪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QR코드를 통한 출입 명부 관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의 노력도 있는데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총회의 경우 교단사나 교회들의 행정을 돕기 위해 전자출입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라면 총회와 업무 협약 관계에 있는 업체를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의 정보 유출을 우려해 자체적인 교회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명부를 관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도 그런데요. QR코드 명부 관리가 가능한 앱을 실행하고 또 터치 한 번으로 QR코드를 띄울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다른 포털 사이트를 통해 QR코드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다는 반응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들어섰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휴가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도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이 6,15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여름 휴가를 가지 않겠다 또는 미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2.2%였는데요. 이 중 75.6%가 그 원인으로 코로나19를 꼽았습니다. 또 국내로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자가 98%로 해외보다 압도적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휴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휴가가 있는 여름철에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행사, 또 여름 성경학교죠. 많은 여름 성경학교가 코로나19 전국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또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체험 키트를 제작해 가정으로 전달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CCM 아티스트 위러브가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름 영상학교를 열고 UCC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직접 참여해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행을 앞두고 있는 비대면 형식의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 추후에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휴가철 풍경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새로운 시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과 사회, 인권단체, 법조인 등이 연합해서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연합단체가 창립됐습니다. 진평연의 창립에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조인 등 전국 498개 단체에서 참여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성시화 운동본부, 전국 주요 교회들이 함께했습니다. 진평연 이런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서 건강한 사회를,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평연은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삭제 개정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교육과 국민대회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소책자와 전단지 제작, 각 지역구별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상정될 경우 국회와 광화문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갖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잘 설득하고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도록 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과 조직 내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또 함께 힘을 합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교회와 성도, 500여 소속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남연합이 오늘 이렇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첫 번째 깃발을 높이 듭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사람됨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민연합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별 정체성을 인정할 경우 남녀 구분이 없는 성별 해체의 혼란은 물론 동성결혼의 합법화 요구 등으로 전통 가족 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왜곡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헌적 정책과 제도로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킬 위험이 많은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도민연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한 정의당 당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여러 위치에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는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계도 성범죄의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교계에서도 성범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온라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른 N번방 사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자행한 공직자들. 끊이지 않는 성범죄 문제는 교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성 문제에 대해 교계가 세상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성직자가 바른 성윤리 의식으로 세상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공의보다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도 납득할 만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도 납득할 만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 시벌들이 이행되고요. 그 다음 이후에 생각할 것이 이제 은혜를 통한 회복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런 절차들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시키거나 굉장히 간소화한 다음에 이제 은혜와 회복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 도덕에도 기준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향후 성범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성 간 성범죄뿐 아니라 동성 간 성범죄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일부 사역자들의 동성 간의 성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건강한 친밀감의 표현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성범죄로 인식하고 사역자들을 고소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겠지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더불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신학교 때부터 반복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적인 범죄에 넘어지기 이전에 나오는 그런 징조들과 사인들, 그런 마음의 상태들, 상담 시 유의사항, 성도들을 돌볼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을 한다면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교단적 차원에서의 예방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이 노예들에게 배포하고 이 교육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세미나라든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바른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계의 지혜로운 대처가 촉구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가 지난해 내부 고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 공익 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받아온 교직원 A씨가 지인 28명을 교직원 공제회에 불법 가입시킨 후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학내 사태와 관련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직원 A씨가 몸담았던 부흥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가 지난해 8월 내부 고발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익 신고자로 법적 보호를 받아온 행정 담당 교직원 A씨가 회계 부정과 불법 대출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씨는 학교 회계와 공제 등 행정 전반을 관리해온 인물로 애초 학교 측 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에 알린 공익 신고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8명의 서류를 조작, 교직원 공제회에 허위 서류를 등록해 불법 가입 후 수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실용음악고를 설립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와 송지범 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학교 회계를 다 점검하다 보니 저희 내부적인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졌던 정황과 흔적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원 미상자들에 대한 명단을 교직원 공제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공제회에서 저희 학교로 실사조사를 나오게 되었죠. 불법으로 가입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 내에서 계약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41명 이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학교 측은 불법 계약한 41명 가운데 28명이 교직원 공제회에 불법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은 대부분 교직원 A씨가 인터넷 국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모 부흥단체 소속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란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비리 행위에 대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학교와 무관한 20
28명입니다. 처음엔 27명으로 확인됐었는데 28명의 사람들이 서울음의 교직원이라고 하여 허위 등록하여 교직원 공제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립음악고등학교는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학교 행정차장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직원 A씨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휴가를 냈다며 추후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예수마을교회가 지역 학생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 시작한 음악학원이 큰 호응을 얻어 지난 2006년 미인가 대안학교로 설립, 2008년 도시형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일한 정규 대안고등학교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인 소득과세 규정이 조색평등주의를 천명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종교인과 일반 시민 약 600명을 대리해 한 법무법인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법무법인의 주장과 관련해 납세 의무자별 소득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 시행령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라며 종교인들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혜택이 없어져도 일반 국민의 납세 의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 조항에 관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정부의 북한 인권운동을 향한 탄압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교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 2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한 데 이어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을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면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폭거의 책임을 북한 인권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맹목적으로 굴종하는 것이며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을 반인권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과도한 억제와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 문제가 전 세계에 공론화되기 전에 정부가 도를 넘는 처사를 자제하고 문제를 해결해 역사에 남을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사람이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역차별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냐는 질문에는 58.3%가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남성 트랜스젠더의 국방 의무 면제 여부와 교육기관의 성별 선택 교육에 관련 질문에는 76.3%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크리스천 자살 유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 로뎀나무 아래에서를 출간했습니다. 라이프오프와 자살 유가족 모임 로뎀나무가 5년 동안 함께 나눈 성경 말씀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교재에는 구원과 용서, 기억 등 6가지 테마로 이뤄졌습니다. 교재 집필을 주도한 라이프오프 장진원 사무총장은 유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9월에 교재를 이용한 세미나를 열어 유가족들의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 섬김마당과 신학교육정책위원회가 뉴노멀 목회 패러다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서울신대 최인식 박사, 최동규 박사, 유재덕 박사 등이 신학, 목회, 예배, 전도, 교회 학교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성결 섬김마당 공동대표 윤학희 목사는 신학, 목회, 예배 등 각 분야를 전공한 서울신대 교수님들이
뉴노멀 시대 교회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며 뉴노멀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자살 유가족을 향한 시선을 변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오디오 클립 러브사운드를 공개했습니다. 러브사운드는 10명의 유가족이 자살로 잃은 가족에게 쓴 편지에 연예인의 목소리로 담는 캠페인으로 배우 정혜리와 엄효섭, 아나운서 이선영 등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러브사운드를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 유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가 마련되는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이삭교회가 정진선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와 남수호 목사,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정진섭 원로 목사와 남수호 담임 목사, 그리고 이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원로 목사로 추대된 정진섭 목사는 27년 전 이삭교회를 개척해 복음의 본질 위에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왔습니다.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남수호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교회와 삼일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심호했습니다.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가 귀국한 선교사들의 쉼터인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의 화재 복구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수만교회 성모 목사는 인간의 나약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며 거처가 필요한 선교사들에게 쉼을 마련하는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화재로 1층이 전소된 신림동 웨슬리 선교관 복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서울, 인천, 수원 등 20여 개 선교관을 거처가 없는 선교사와 가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 카쉐어링, 목회자 지원, 장학사업 등 성화운동과 사회복지를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짐 싸는 거예요. 짐 싸서 캐리어 들고 이 감리교단에서 또 이렇게 숙소를 피난처로 제공해 주시고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게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고요. 이제는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전쟁 고아들은 부모와 가족을 잃고 살아내기도 벅찬 고된 인생을 이어왔는데요. 그들도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돼 마른 눈물을 머금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전쟁 고아에서 이제는 미네소타주의 전문 경영인과 인권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 탈북민 중섭연합회 김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이제 전쟁 고아로 고된 삶을 살아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난 인생을 이 땅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책을 출간하셨는데 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네. 책이라고 들었어요. 출판 계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 제 계기는 제가 4살 때 저희 가족하고 헤어졌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지식인 빨갱이. 네, 경성제대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만 남기고 저는 이제 시골에 있고 우리 식구 전부 다 월북을 했어요. 선발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아가 됐지. 네. 4살 때. 그렇게 해서 정말 이제 살아온 그 길을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고백드리는 거는 저는 아버지를 용서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아버지를 용서했죠. 그래서 그 용서의 장이에요. 제 책은. 네. 그러셨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살 때 전쟁 고아로 6.25 네. 전쟁을 경험하셨고 네. 그 이후의 삶이 어떠셨을지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70년이 지났는데 오늘 이 순간에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6.25 전쟁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혹독했죠. 저뿐이 아니고 이산 가족도 뭐 그때 뭐 1,000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도 48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전 4살 때인데도 제가 이제 빨갱이 자식으로 남았기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을 겪었죠. 어른들이 그리고 또 제가 좀 있을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는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혹독함을 제가 그 6.25 전쟁이 어떻게 났으며 네. 그 연대기를 써가면서 제가 썼는데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그 미국의 친구들이 제가 그냥 눈이 붓고 막 울으니까 이제 회사 운영하는데도 우리 회사 매니저들도 넌 집에 있어. 집에서 글을 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저희 아버지한테 왜 빨갱이가 됐냐 그거 하고 내가 살아온 길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세대가 모르는 그 전쟁의 역사를 1945년부터 제가 썼어요. 그래서 글쎄 그걸 돌이키시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지금 이 어린 시절 말씀을 하면서도 이제 네. 눈가가 촉촉해질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이제 네.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데 네. 이제 여군으로 살아가시다가 네, 네.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 속해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난 삶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군도요. 제가 이모한테 쫓겨났어요. 이모 집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1963년은 공장도 없었어. 그냥 몸팔아러 가거나 술집으로 가거나 식모. 근데 우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여군으로 저를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야간으로 졸업하고 이제 8군에 일하다가 미국을 갔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항상 저 혼자니까 이제 이모님이 계셨지만은 내가 모시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끈질긴 뭐라고 할까 불굴의 정신? 고슴도치 같은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동기도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아버지를 용서를 안 한 게 제가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전쟁 고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바로 탈북민들일 텐데 네. 이런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들을 회장님께서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조그맣게.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탈북민들은 저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 부모도 잃고 또 우리 또 이북에 사시니까 그들이 내 형제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그 탈북인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는 몽족 난민이 15만 명, 소말리아 난민이 10만 명. 거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탈북민들 한 명도 제가 데려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어 연수라도 시키자. 그래서 이제 제가 로터리 클럽 이사인데 거기서 돈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탈북인들이 원하면 미국 미네소타주에 영어 연수를 하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홍보, 그 인권 문제, 그 사각지대 아닙니까? 북한이 네.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자그맣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그맣습니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문득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떻게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계기가 있나요? 제가요 이제 그 이렇게 항상 제 마음이 이제 북한에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실태를 제가 2014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제가 그 미네스 주립대학에서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2015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만드신 이상원 감독님 하고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작가들을 다 그리고 이제 주찬양이라고 탈북민하고 그렇게 해서 데려가서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뭐 주지사 저 상하의원 그 정치가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그런 그 심포지엄을 했죠.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미국으로 좀 난민들을 우리 탈북민들 데리고 오고 싶은데 중국이 뭐 그냥 it's zero.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온 탈북민들은 또 여기서 하나원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고 또 사무장도 백인 목사님이에요. 35년 목사님 했던 훌륭한 분이 또 제 사무장이고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비로 여기까지 했다가 이제 그 제가 로터리 클럽에도 이제 국어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네. 예, 최근 경찰을 과잉진압으로 일어난 시위를 보면 아직도 이제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이 유색인종의 차별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노력도 오랜 기간 이어오고 계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35살에 들어가서 41살에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주류 사회에서 뭘 해야 되는데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방법 미국에서는요 영어를 그냥 100%를 완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봉사와 섬김을 그 주류 사회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은 자연히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한 자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책은요. 그 미국의 인종 차별이라는 거는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특히 흑인들 401년 동안의 그 흑인들의 삶은요 여기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배경으로 다음 글은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민을 그 나라를 가면은 미국의 그 어두운 점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점이라는 게 백인들이 여지까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백인들이 그 유색 인종들과 그 흑인들 특히 그 인종차별은 법적으로도 합니다.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 회사는 그래서 저는 그 이민자가 주로 뽑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해도요. 미국은 각계 전 세계에서 온 나라지 주인은 인디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원주민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자고 제가 이민자 엔지니어들 데리고 일도 하고 또 이 일은 제가 낱낱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은 저희 그 봉사 생활은요, 저 교회 뭐 로터리 클럽 뭐 다른 단체를 해가지고 많이 일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버너도 저한테 하이현 이러고 또 뭐 상하 의원도 제 친구고 또 그 봉사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친구가 생겼죠. 뭐 기업인도 생기고 또 이제 정치가 뭐 이제 그리고 또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제가 버젯이 3.5 빌리언 달러 사는 곳에서 제가 또 어른 노릇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층에 그 친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글로 저는 영어보다 한글이 더 편해요 쓰는 거. 근데 한글로 그 이민의 역사를 그 인종 차별의 역사와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회장님께서 오랜 삶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이름 없이
이름을 잃어버린 많은 전쟁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리아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책을 출간한 이유가 우리 후손들이 전쟁의 아픈 역사, 마주하기 네. 참 쉽지 않은 역사지만 기억하길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썼다고 하셨는데 후손들이 어떤 자세로서 기억을 해야 글쎄 할까요? 저는요, 제가 사실은 뭐 현으로 이렇게 통하는데 사실 제가 마리아는 제 세례명인데 정말 이름을 잊고 살았죠. 왜냐면 너는 그냥 조용하게 있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그 국가관이 확실합니다. 국가관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난 좋고 행복하고 한데 그 국가관에 대해서 좀 더 1948년에 우리나라가 탄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 동맹을 또 맺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 그 세계 우뚝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관이 확고해야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또 북한과도 우리가 이렇게 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도 제가 이렇게 탈북민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산 그거를. 탈북민들 얘기 좀 들어주시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국가관이 확고해야 된다.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좀 아껴주세요. 우리 탈북민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목숨을 그냥 걸고 왔지 않습니까? 딱 도착하면 중국은 또 그쪽에 또 지하로. 그리고 또 그 탈북민들이 그 지하 그 크리스찬들, 우리 어머니 같이 지하 크리스찬들을 우리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전쟁의 상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게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죠. 네. 1945년에 김일성하고 스탈린이 딱 이북을 들어갔을 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배운 전도사님 선생님으로 있었다가 지하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 성경을 왜 안 갖고 왔냐고 하는데 저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막 성경을 손으로 쓴 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손으로 만드는 성경을. 그러시면서 너는 크리스찬이다. 그걸 잊지 마라. 이러시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 소원은 그냥 크게 찬송가를 부르는 거, 교회에서. 그게 소원이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굶어서. 그러니까 그런 지하 크리스찬들, 그다음에 북한에 모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감싸고 또 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밖에 나는 어떻게 얘기할 말이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엊그저께도 여기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북한 사역을 하시더라고. 북한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국 탈북민 중서부 연합회 김현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9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에 비가 오겠고 30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